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에 이어서 이제 실제로 네이티브 컨트롤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자마린의 공통된 영역에서 사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와서 자마린으로 템플릿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럼 이제 모바일 앱 자마린.폼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자마 017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들기. 그러면 새 모바일 앱이 나오는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비어있음으로 해주고 UWP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렸고요. 이제 이 열린 프로젝트에 이렇게 총 4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UWP에서 한번 새로운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UWP가 선택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새 항목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컨트롤을 만드는 거니까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여기 My User Control 1이 나오는데 그냥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이 추가가 되는데 순서를 바꿔주고 이걸 눌러 순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자물 파일만 남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컨트롤이 이렇게 자물 파일이랑 CS 파일이랑 두 가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UWP에서 사용할 새로운 컨트롤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죠.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컨트롤 하나 만들었어요. UWP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 자마린의 공통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뷰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도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새 항목 들어가서 여기에서 코드로 들어가서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전 여기서 그냥 my view라고 해줄게요.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보여줄 영역을 정의하는 그 추상 레이어 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뷰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는 이제 퍼블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컨텐트 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걸 쳐주면 얘가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유징에서 자마린.폼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마린.폼스 그러면 청록색으로 바뀌고 쓸 수 있다고 나오죠. 여기까지만 해줘도 이제 우리는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리고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 페이지 자마린 영역에 메인 페이지 자물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기 뭐가 잔뜩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뷰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마린 파일에 자물 파일에 네임스페이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XML 네임스페이스고 이름은 로컬로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로컬은 CLR 다시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솔루션 이름 자마 017 이렇게 해주면 이 자마 017 안에 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꺽쇠를 해주고 로컬 해주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뷰가 이름이 나오죠.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로컬의 my view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줘도 이제 얘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이런 속성들이 다 쓸 수 있게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뭐 해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쓸 수 있는 이유는 아쿠아로 해볼까요?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컨텐트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이 자체가 이제 컨텐츠 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하이트 리퀘스트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되겠죠. 한 5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빌드를 하고, 빌드를 취소를 하고, 여기 구성 관리자에 지금 당장 안 쓸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빌드를 아예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하는 속도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마린하고 UWP하고 두 개만 남겨놓고 닫기를 하고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가 됐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아쿠아 영역으로 한 500픽셀 정도 잡혀있고, 이제 이 영역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뷰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지금 네이티브 컨트롤을 하나 만들긴 했지만 그게 여기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뷰하고 네이티브 컨트롤을 연결해주는 렌더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렌더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뷰 굉장히 쉽게 만들었고, 컨트롤 쉽게 만들었고, 이제 렌더러를 만들어 볼게요. 렌더러는 각각의 플랫폼 영역에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시간에. 그래서 UWP 안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고 새 항목 누르고 역시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컨트롤 이름이 my user control이니까 my user control renderer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줄게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죠. 사실 저는 이거 만들 때 언더스코어 UW 각각의 플랫폼별로 이렇게 렌더러 뒤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UWP라고 이렇게 이름을 뒤에다 언더스코어 UWP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얘는 어떤 걸 상속을 받아야 되냐면 뷰 렌더러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역시 청록색으로 안 바뀌는 걸 보니까 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 가지를 유징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자마린 닷 폼즈하고 그 다음에 자마린 닷 폼스 밑에 플랫폼 밑에 UWP 이렇게를 유징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록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알고 있는 클래스인 거죠. 그리고 꺽쇠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 렌더러가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뷰하고 네이티브 컨트롤하고. 그래서 여기에 뷰하고 네이티브 컨트롤을 연결해 준다는 뜻으로 명시적으로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까지 다 적어서 자마 017에 있는 처음에 뷰 이름을 적어줘요. myview. 뷰 이름 myview였죠. 그리고 자마 017.uwp 밑에 있는 이거죠. my user control 1이죠. .uwp 밑에 있는 .my user control 1.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뷰 이름,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게 on element changed라는 그런 이벤트를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돼요. protected override void on element까지 치면 여기 있는 element changed가 나오죠. 이거를 꼭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리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on element changed 안에서 뭘 해주냐면 실제로 사용할 애가 이 녀석이라는 걸 확실히 명시적으로 여기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요. 그게 바로 set native control이라는 그런 함수인데요. 지금 컨트롤이 널일 때, 그러니까 이 컨트롤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쓰겠지만 이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이 되는 네이티브 컨트롤, 여기다 우리가 네이티브 컨트롤이 뭔지 알려줬잖아요. 이 네이티브 컨트롤을 가리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이 널이면 컨트롤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녀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마 017. uwp.my user control 1.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set native control에 이 녀석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만 실행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 생성된 게 이게 컨트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실행이 될 거고 set native control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를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렌더러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형태지만, 그리고 이렇게 렌더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사용할 렌더러다라고 등록을 해줘요. 그게 어셈블리로 익스포트 렌더러, 여기 있죠. 익스포트 렌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타입 오브, 첫 번째는 뷰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네임스페이스까지 다 해서 자마 017.myview 해주고, 그 다음에 컴마 또 타입 오브, 이번에는 이 myview랑 연결된 렌더러가 뭔지를 선언을 해줘요. 그게 지금 우리 만든 이거잖아요. my user control renderer underscore uwp 복사를 해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앞에 자마 01 네임스페이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uwp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myview에 대해서, 이 자마린 영역의 myview에 대해서 이 렌더러가 얘를 이제 렌더링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줬고, 그리고 그 렌더러 안에서는 뭐랑 뷰랑 네이티브 컨트롤이랑 어떤 녀석인지를 선언을 해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빌드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렌더러도 만들었고, 뷰도 만들었고, 렌더러도 만들었고, 네이티브 컨트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걔네들을 서로 다 연결해줬어요. 연결하는 건 렌더러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렌더러에서 지금 다 설정을 다 해줬고 연결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드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네이티브 컨트롤, 실제로 네이티브 컨트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티브 컨트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뭔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이티브 컨트롤에다가 뭘 해볼까요? 버튼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버튼. 네,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하나, 컨트롤 안에 버튼을 넣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되는 그런 어떤 뭐 기능들이나 뭐 화면 같은 거 구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네이티브 컨트롤이 보여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넣었어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여기 했던 것처럼, 여기 넣은 것처럼 이 버튼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컨트롤, 우리가 네이티브 컨트롤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이 렌더러와 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하죠. 왜냐하면 동작할 아무런 뭐 이벤트 연결 안 해놨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네이티브 컨트롤 하나 만들고 그거를 자마린 영역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값을 전달하고 뭐 이벤트를 받아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든 네이티브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